이제 추정한 단원이 남았는데, 요 단원은 저번 단원보다 더 심하게 알려져 있다라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증명도 불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용어 정리 겸 여러분들은 페이지를 아예 제목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빈 공간이 넓은 데 있잖아. 그냥 이런 데를 펴고 여기에다가 쓱쓱쓱쓱 한번 받아 적어 보길 바래. 자, 용어 정리도 하는 겸 내용 정리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상한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전교생의 수학 점수입니다. 근데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 도수 분포표라고 좀 생각해 줄 수 있어? 전교생 1000명이라고 치고 도수 분포표인데 걔네들이 막 원래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잖아. 가까이서 보면 막대 그래프가 맞는데 지금은 이제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펼쳐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야? 곡선처럼 보이는 거야. 이거 도수 분포표다 우선. 자, 그래서 전교생이 시험을 봤더니 평균 점수가 60점쯤 됐나 봐. 근데 1반, 2반, 3반, 4반, 5반 한 이 정도 된다고 칠게요. 1반이 여기입니다. 1반은 한 62점 정도 받았고 2반은 61점 정도, 3반은 60점, 4반은 59점, 5반은 58점 정도 받았다고 칠게. 그래서 요거 도수분포표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도수분포표인데 요 5반 합쳐가지고 모아놨더니 이런 그래프가 된 거야.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모집단. 왜 그런지는 천천히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전체란 얘기지. 그러니까 전교생이라고 받아들이면 돼. 전교생의 성적 분포야. 그지? 근데 여기서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된 거 있지. 요 62점이 평균 나오네. 요런 애들은 우리가 이제 샘플링 한 거다. 샘플한 거다. 그래가지고 표본이라고 불러요. 표본. 표본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전교생 성적을 다 조사하기 좀 뭐하니까 일반 애들만 성적을 조사한 거야. 여기 있는 우리 반이 1반이라고 쳐볼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 첫 번째는 X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X는 뭐냐면 모집단이야. 모집단. X에 대한 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래가지고 모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모평균. 사실 모자는 왜 붙이는 거냐면 그냥 평균이야. 그냥 평균인데 우리가 일반 애들만 표본을 잡을 거지. 표본은 영어로 샘플이야. 그러니까 샘플 몇 개만 조사한 상황을 생각하려고 전체의 평균이 있잖아. 그거랑 좀 표본을 갖다 구분 지으려고 그냥 평균이라고 하면 되는데 원래 녀석의 전체의 평균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미 모자를 붙여요. 엄마 모자. 그지? 그럼 모평균은 뭐냐면 당연히 expectation x가 되겠지. 그지? 요건 m이 될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전교생의 분산이 있지. 전교생 분산. 전교생 1000면짜리라고 하고 그 녀석은 모분산이라고 불러. 이 단원 내서만. 그럼 모분산은 당연히 뭐겠어? 분산 x가 되겠지. 그럼 기호는 어떻게 써? 시그마 제곱을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도 있어. 모 표준 편차는 표본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모자를 붙였을 뿐 전교생의 성적에 대한 표준 편차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시그마라고 불러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샘플에 해당하는 표본.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표본. 자, 요거는 전교생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기하는 거고 너네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지. 그지? 표본은 일반 애들만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해요. 그죠? 그러면은 표본 평균이 있을 거야.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은 일반 애들만의 평균인 거야. 그럼 일반 애들만 평균 점수를 따지면 전교생 평균 60점이랑 똑같겠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여기 같은 경우 일반이 좀 공부 잘하나 봐. 평균적으로. 그래봤자 얼마 차이 안 나겠지만 62점쯤 된다고 치는 거야.
그런 녀석은 분명히 평균이랑 다르고 그 녀석은 우리가 X바라고 부릅니다. X바라고 쓰는 거야. X바 뭐야? 그러면은 샘플한 녀석의 평균, 일반 평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이 표본의 분산이 있을 거야. 표본 분산은 뭐라고 쓰냐면 S제곱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S제곱.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표본의 분산은 일반 아이들의 성적 분포거든? 분산? 근데 그 녀석은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해놨어. 근데 우리가 일반 애들의 1등급 애들 몰아놓고 10반 애들한테 9등급을 몰아놓고 그렇게 반배정을 하니? 아니잖아. 지금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평준화되어 있다고. 고교가. 그지? 그러니까 일반 애들 중에서도 1등급도 조금 적을 거고 9등급 조금 적겠지만 당연히 5등급이 제일 많겠지. 어느 반이든. 근데 전교생에서도 당연히 5등급이 제일 많을 거고 1등급, 9등급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표본 분산은 S라고 표현하는데 생각을 해봐. 랜덤하게 뽑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럼 그 안에는 당연히 1등급도 조금, 9등급도 조금, 5등급은 많고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이런 말이 또 나오는데 N이 충분히 크면 그래도 너희 반 한 30명은 되잖아, 대충. 한 30명 정도만 돼도 전교생의 분산과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질 거라는 게 알려져 있어. 너무 슬프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자, 그래서 표본 분산이랑 모 분산은 N이 충분히 크면 거의 같다는 게 알려져 있어. 벌써 기호만 봐도 그게 느껴져야 돼. 지금 표본의 분산, 일반 아이들의 분산이 S제곱이지, S. 근데 여기서 요 원래 분산은 시그마를 쓰잖아. 시그마가 그리스 알파벳인 거고 요거 영어 알파벳인데 사실 둘 다 뭐야? S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파벳이 똑같다. 요거부터 벌써 굉장히 같은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우선은 이제 구분 짓지 마. 그것까지 막 설명할 수는 없어. 받아들여. 알파벳이 똑같은 애구나.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또 뭐가 있을 거냐면 표본. 일반 애들도 열심히 성적들을 계산해보면 표본의 표준 편차가 생길 거야. 그럼 뭐라고 쓰겠어? S라고 쓸 거야. 근데 한반 인원수가 좀 꽤 되면 한반 인원수가 좀 충분히 크면 전교생의 표준 편차나 각 반의 표준 편차가 거의 비슷하다는 게 알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우린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표본 평균은 방금 뭐였냐면 일반 평균, 2반 평균. 그지? 각 반의 평균들이었거든. 세 번째가 이거예요. 표본 평균. 우리는 이 X바,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알고 싶은 거야. 다시 표본 평균들의 분포란 얘기가 뭐냐면 1반의 분포, 2반의 분포, 3반의 분포 아니면 전교생의 분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본 평균 자체가 뭐였어? 표본, 일반, 평균, 일반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4반 평균, 5반 평균 각 반의 평균들의 분포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를 수학자들이 다 계산을 했는데 표본 평균들의 다시 평균이야. 그럼 expectation X바지. 응? 맞아? 말이 이상해? 다시 표본 평균 내 평균이야. 평균이란 말이 두 번 중복돼서 나오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expectation X바. 그럼 그건 뭐냐면 이 기준으로 따지면 전교생의 평균은 60점이지만 1, 2, 3, 4, 5번이 62, 61, 60, 59, 58이야. 그지? 그러면은 저 녀석들 각 반 평균들의 다시 평균이야. 각 반 평균들의 다시 평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게? 똑같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똑같아요. 똑같아. 전교생의 평균이랑 똑같다고. 그럴 것 같지?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건 어렵지 않아. 받아들이기도 하고 감각적으로.
근데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표본의 크기라는 게 있어. 우리가 샘플을 조사하는데 그 샘플을 몇 명을 조사하냐 이거야. 여기에서 들은 성적의 예로는 각 반 인원수, 한 반에 몇 명이 있고 그 한 반은 몇 명인지 그 녀석을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고 스몰 n이라고 써요. 이 표본의 크기는 뭐라고 볼 수 있어? 한 반 인원수야. 우리가 샘플을 조사할 때 몇 명을 조사할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누구를 알아볼 거냐면 분산 X바를 알아볼 거예요. 분산 X바. 자, 분산 X바가 뭐야 그러면? 그냥 분산이 아니라 X바가 표본 평균이었거든. 각 반 평균들의 분포야. 자, 그러면 아까 다시로 돌아가서 그냥 랜덤하게 한 30명을 뽑으면 전교생 1000명인 것처럼 1등급 적고 9등급도 적지만 5등급이 많을 거라 그랬지. 근데 일반에서도 한 30명 아니면 50명 중에서도 1등급, 9등급은 적지만 5등급은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이미 각반 평균을 낸 거 있지. 각반 평균을 내면은 58, 59, 60, 61, 62 이 정도로 굉장히 평균에 몰려 있을 거란 말이야. 너희들 생각해봐. 전교생의 평균이 60점인데 일반 애들은 평균이 막 90점이야. 막 10반 애들은 평균이 막 20점이야. 이런 거 본 적 있어? 아니지. 어느 정도 굉장히 평균에 몰려있는 값을 가지게 되잖아. 그래서 표본 평균들, 각반 평균들의 다시 분포 분산은 원래 분산 시그마 제곱보다는 좀 작아진다는 게 알려져 있어. 근데 어느 정도로 작아지냐면 표본의 크기 있지. 각반 인원수. 그걸로 나눈 만큼 이렇게 줄어든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넓은 아량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줘야 돼. 그지? 외워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줄어든다는 것까지는 조금 인식이 되지. 에이, 그렇잖아. 각반 평균도 일반 평균, 이반 평균이 갑자기 막 어떤 반은 90점, 어떤 반은 10점 이렇진 않잖아. 60점 근처에는 몰려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 분산보다는 분명히 줄어드는데 얼만큼 줄어드냐면 한 반 인원수로 나눈 것만큼 정도로 줄어든대. 수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놨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그마 X바야. 시그마 X바는 당연히 이 녀석을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공식이 어떻게 되겠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누구를 외워두는 게 가장 좋냐면 시그마 X바. 이 녀석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요거를 외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왠지 알아? 얘네들도 이따가 표준화를 해서 계산을 할 거거든. 자, 표준화 할 때 분산으로 나눠주니 아니면은 표준편차로 나눠주니? 그치? 그러니까 이게 표준화 되는 거는 알고 있잖아. 그치? 나중에 X 봐가지고 표준화 할 때는 평균은 똑같아. 근데 나중에 나눠줄 때 누굴로 나눠줘야 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줘야 된다. 요 차이점만 가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른 거 다 됐고 중요한 거 두 가지만 표본의 크기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고요. 표준편차를 잘 외우셔야 되는데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되는 거. 그리고 다른 건 다 됐고 변화된 게 무엇인지 새롭게 치고 들어오는 게 무엇인지 그것만 이제 집중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세 개의 별표를 박아주셔야 돼요. 일단 공식부터 외워주고 그리고 용어 정리, 의미 파악 여기 잘 되셔야 돼. 그래서 모집단은 그냥 전교생 다 조사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시험을 봐봤자 한 10번 보고 사람이 돼봤자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다 조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원래 녀석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라 그래서 모자를 붙이는 거야. 엄마 모자야. 한자 알죠? 엄마 모자. 그리고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일반 애들 샘플만 잡아서 조사를 하는데 수학자들이 구한 관계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다른 거 없고 평균은 바뀌어 안 바뀌어? 평균은 그대로다.
분산이랑 표준 편차만 바뀌는데 조금 줄어들어. 얼만큼 줄어든다고?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것만큼. 근데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를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래요. 자, 요까지 설명이 됐으면 이제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어. 공식이니까 암기해 놓은 상태로 시작해야 돼. 자, 쭉쭉 넘어가서 개념 익힘 1번 있는 데를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공식 확인하는 정도이긴 해. 그래도 1번 문제는 좀 개념이 있는 문제죠. 소울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그려져 있고 시작하네. 이렇게 돼가지고 평균은 둘 다 10인 것 같은데 이게 G고 이게 F인가 봐. 그지? 이거 뭔 얘기냐면 지금 X는 원래 쫓아갔어요. M의 시그마 제곱을. 그지? 자, 근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1, N2인 녀석을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 말이 좀 어렵니? 이미 추출이 뭐냐면 임의로가 랜덤을 얘기하는 거야. 추출은 뽑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작위로 한 반애를 N1명을 뽑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X바가 된대. 자, 그러니까 N1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녀석은 X바가 될 텐데 그 녀석은 쫓아갈 거야. 정규분포 똑같이 쫓아갑니다. 평균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그대로 쓰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1분의 시그마 이 녀석의 통째로 제곱. 책을 보다 보면은 m, 이쪽에 이제 정규분포에서 분산을 밝혀주는 거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도 바꾸세요. 이것도 어떻게 바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통으로 제곱으로 항상 바꿔놔. 왜? 우리는 표준화 할 때 누굴 쓸 거니까? 표준 편차를 쓸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통으로 제곱으로 항상 바꿔두세요. 자, 그 다음에 n2를 뽑은 아이. 그 녀석은 y바래. y바도 쫓아갈 거야. 평균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분산, 그건 루트 n2분의 시그마 이 녀석의 통으로 제곱. 요렇게 겸손하게 써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녀석이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잡히는데 이 녀석을 F라고 치는 거고 이 녀석을 G라고 치는 거야. 그지? 보이나요? 천천히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해 봅시다. 딱 봐도 평균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그럼 이 10이 뭐란 생각이 들어? M이란 생각이 들죠? 자, 기억입니다. 기억. 괜찮아 안 괜찮아? 기억 바로 괜찮다. 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니은을 잘 보세요. 이제 니은을 잘 보시면은 X바의 시그마랑 Y바의 시그마가 이렇게 되냐를 물어보는 거야. 자, 느껴봐. 어느 반이 더 시그마 분산이 큰 거야. 분산 표준 편차가. F 쪽이 더 큰 거지. 그럼 X 쪽이 더 큰 거지. X바 쪽이. Y바 쪽보다는 X바 쪽에 분산 표준 편차가 더 큰 거야. 니은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니은이 괜찮다면 시그마 X바는 여기서 지금 뭐냐면 루트 N1분의 시그마야. 시그마 Y바는 뭐냐면 루트 N2분의 시그마야. 지금 니은 때문에 오른쪽이 말고 왼쪽이 더 큰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충분히 많은 인원을 꺼냈다면 모분산은 바뀌어 안 바뀌어? 모 시그마, 모 표준 편차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얘네들이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건 약분 쳤다고 치고 이 대승호가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넘기고 넘겨봅시다. 넘기고 넘겨보면 어떻게 돼? N2가 더 크지. 누구보다? 루트 N1보다. 근데 이거는 표본의 크기니까 자연수란 말이야. 그지? 양변을 제곱해도 대수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N2가 더 크고 N1이 더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해놓고 디귿을 보는 거야. 디귿 맞았어 틀렸어? 디귿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디귿이 틀렸고 어떻게 해야 맞다고? 요렇게 해야지 맞다는 얘기야. 그지? 어렵지 않죠? 관계를 설정하는 거.
2번도 봐봐. 편안하게. 2번은 공식을 외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야. 아직까지는 따라오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자, 2번의 첫 번째 거 볼까? 모평균이 50이래. 그러면은 m은 50. 항상 수식으로 바꿔 써놔야 돼. 모 표준편차가 5래. 시그마가 5란 얘기야.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한대. 표본 평균의 평균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은 쓸 수 있잖아. expectation x바야. 자, 이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냥 50이야 50. 이게 A값이란 얘기고. 두 번째, x바의 표준편차니까 x바의 표준편차는 시그마 x바 얘기하는 거지. 그게 문제에서 3분의 1이래요. 근데 이 3분의 1은 어떻게 나온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온 거지. 그게 5란 얘기잖아. 그지? 넘어가요. 루트 n이 얼마가 돼야 돼? 15가 돼야 돼. n값을 구하는 거니까 양변 제곱하면 n은 얼마? 225 이런 값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반에 얘네들은 몇 명씩 몰려있단 얘기야? 225명씩 몰려있단 얘기야. 그치? 공식만 잘 외우고 계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엄청 쉽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봐봐. 표준편차가 4래니까 시그마가 4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나봐.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영어로 쓸 수 있어야 돼. 시그마 x바야. 그 녀석이 1 이하가 되도록 하고 싶대. 그냥 공식이 뭐야?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근데 시그마가 4니까 이 녀석인 거야. 이 녀석이 얼마 이하? 1 이하? 1 이하. 그럼 넘어가면 루트 n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 누구보다? 4보다. 양변 제곱하면 n은 16보다 크것이 돼야 되는 거야. 추수값 얼마? 16 이렇게 풀면 돼. 그지? 4번으로 넘어가야 돼요. 개념 익힘 4번 문제. 개념 익힘 4번에다가 별표 쳐봐. 여기가 받아들여지고 해석이 되면 기가 막힌 거다. 천천히 해볼까요? 지금 주머니에 1, 2개, 2, 3개, 3이 2개 있어. 7개 있는데 여기에서 3개의 공을 꺼내가지고 3개 공 꺼낸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그죠? 3개 적힌 수. 밑줄 칩니다. 평균. 3개 평균을 x바라고 한대. 근데 이게 사실 몇 개 안 되는 거거든. 자, 이거가 몇 개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3개를 뽑아서 그 녀석 평균을 x바로 한 걸 가지고 그게 나올 확률까지 계산해서 표 그렸다가는 개 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3개를 뽑다 보면 1, 1, 2 뽑혀. 더해서 3 나누고 확률 계산하고 1, 2, 2도 나오겠지. 2, 2, 2도 나오겠지. 아니면 3, 3, 2도 나올 거고 3, 2, 2도 나올 거고. 그거 언제 뽑아서 언제 평균 계산하고 있냐고.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어떻게 하냐면 새롭게 확률 변수를 설정해. 한 개 뽑. 뽑아서 적힌 그냥 수. 뭐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한 개 뽑아서 적혀있는 수를 그냥 확률 변수 x라고 잡아. 자, 3개 뽑아서 평균 내려면 좀 빡세지. 만 그냥 한 개 뽑아가지고 걔네들 확률 분포 표 만든 거 거의 개껌이란 얘기야. 생각보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개 뽑는 건 할 수 있잖아. x 피한 다음에 한 개 뽑아봤자 나오는 누는 1, 2, 3밖에 없네. 자, 하나 뽑아서 1이 나올 확률은 7개 중에 몇 개? 2개. 그지? 자, 2 나올 때는 7개 중에 몇 개? 3개. 3 나올 때는 7개 중에 2개.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들 거야. 자, 이거 가지고 평균 계산해보자. 평균. 한 개짜리는 금방 구할 수 있어. expectation x는
잠깐만, 2개, 3개, 2개니까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생각이 들지, 계산을 해보나 마나 평균이 2라는 걸 금방 찾아낼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으로 바로 가지 말고 expectation x제곱, 제곱평균 구해보자. 이거 뭐 하는 거잖아, 뭐. 그지? 자, 그럼 어떻게 해? 1제곱에다가 7분의 2를 곱하고요. 그럼 7분의 2 더하기. 제곱평균이니까 7분의, 자, 2를 제곱하면 4잖아. 그지? 4에다가 7분의 3 곱하고 더하기. 3제곱하면 9잖아. 그지? 9에다가 또 7분의 2 곱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얼마야? 7분의 12에서 18을 더해 30이잖아. 32 되네. 32. 그럼 우리는 이거 분산 어떻게 구하니? 분산은 제곱평균에서 평균제곱, 위의 제곱을 빼는 거야. 그지? 그럼 7분의 32에서 4가 7분의 28이잖아? 28 빼면은 7분의 4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건데, 이제 한 개 뽑은 수는 이건 금방 구하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야? 3개 뽑힌 수, 그 녀석의 평균, 이거를 잡았단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서 일로 가려면 한 반 인원을 몇 명씩 그룹핑 하란 얘기야? 한 반 인원을 몇 명씩 그룹핑 하란 얘기야? 3명, 표본의 크기가 3인 걸로 가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표본의 크기를 3으로 가져가란 얘기야. 이해가 돼? 엄청 쉽다고 생각보다. 자, 이 두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표본의 크기가 3인 걸로 공식을 변환해 주기만 하는 거야. 진짜로 3개를 뽑아서 걔네들의 평균을 잡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3개짜리 표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짜리 구해가지고 3개로 뻥튀기 시키는 거라고. 왜냐면 우리가 관계를 구해놨잖아, 이거. 그러니까 바로 답만 쓰면 돼요. expectation x바, x바들의 다시평균, 표본 평균의 다시평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분산 x바, 분산 x바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어?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잖아. 그러네. 그럼 이거 쓰면 되는 거야. 시그마 제곱은 7분의 4. n이 얼마야? 3이니까 3분의 1. 곱하면 실제 답은 어떻게 돼? 24분, 아이고. 37에 24된다. 37에 21. 21분의 4. 요렇게 산수가 된다는 얘기야.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개짜리를 어떻게 하는 거다? 뻥튀기 시키는 거다. 그지? 자, 여기까지 받아들였나요? 여기까지 받아들였어? 오케이. 일단 이 공식을 명확하게 외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 요거 지우고 해도 될까,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게 나오는데. 공식만 암기하는 거잖아. 요거 됐어? 자, 다시 표본 평균은 일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걔네들의 다시 분포를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놨어. 네. 표본 평균의 다시 평균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표본의 크기가 한반 인원수인데 표준 편차가 바뀌어. 좀 줄어들어. 얼만큼?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줄어든대. 자, 요것만 잘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는 개념 익힘 8번으로 넘어갑니다. 현서가 어디 하고 있니? 개념 익힘 8번의 페이지에다가 별표 받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제목을 적어 볼게요. 제목. 자, 개념 익힘 8번 있는데 여기에 바로 뭐라고 했냐면 박스 문제라고 할 거예요. 자, 박스 문제 어떻게 풀어? 한 개당 단위로 환산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자, 문제 제목과 솔루션을 바로 선언을 해버렸는데 무슨 얘기인지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개념 익힘 8번이에요. 일단 문제를 대충 읽어보면 A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거시기, 표준편차 거시기, 정규분포 따르는데 적재 중량이 549kg 이상이 되면 경고음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아이고, 엘베에서 어쩌고 탑승했을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하래. 뭔 말인지는 이해됐죠, 문제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닫힐 뻔한데 열린 버튼을 눌렀어요. 눌러가지고 이제 타려고 했는데 내가 딱 탔더니 갑자기 삐 소리가 울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석아? 살 빼야지. 뭘 내려? 살 빼면 되잖아, 그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있는 문제예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 파악부터 해야 돼. 선생님이 통계 문제 풀 때는 항상 누구부터 찾아? 확률 변수부터 찾죠. 학생의 몸무게 밑줄, 맨 윗줄에. X가 뭐야? 몸무게야, 몸무게. 근데 이거 몇 명 몸무게니? X가 따라가는 건 알겠어. 정규 분포. 보통 60kg쯤 되나봐. 표준편차 6kg 제곱 이렇게 된대. 그지? 그럼 여기 앉아있는 여학생들 평균 몸무게가 지금 60kg가 된다는 얘긴데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몇 명의 몸무게야 이거 X가? 아니 한 3명 몸무게가 60kg야? 평균이? 한 명 몸무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이란 말이 살짝 생략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베이터에 몇 명 탈 수 있어 지금? 9명이 탈 수 있지. 그지? 상황은 이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 9명 몸무게가 549 이상이 되면 경보음이 울리는 거잖아. 경보음이 울릴 확률을 계산해 달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한 명짜리 몸무게에 대한 정보는 우리한테 있어요. 이걸 따라간대. 그지? 근데 9명 몸무게가 어떤 분포를 쫓아가는지 있어, 없어? 없어. 더군다나 지금 이게 60kg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549kg라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 말도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9명을 하나의 박스로 생각하는 거야. 박스 패키지. 그지? 자, 그 안에 한반 인원이 몇 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9명. 9명의 무게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양변을 뭘로 나눠야 되냐면 9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한 개당 단위로 환산하라는 게 이런 얘기야.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럼 P 이렇게 한 다음에 뭐가 549 크가시니까 549를 9로 나눠볼까? 그럼 얼마야? 61이지. 61인데 여기에서 9명 몸무게를 9로 나눴어. 그러면은 몇 명 몸무게가 되는 거야? 한 명 몸무게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X일까? 이게 선생님의 질문인 거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생각을 잘 해봐. 엘리베이터 탔을 때 한 명은 60kg가 아니라 혼자 80kg야. 혼자 80kg고 나머지 애들이 막 다 40kg밖에 안 나간대. 그지? 그러면 벨이 안 눌려요, 잘. 그지? 아니, 혼자만 뚱뚱한 친구 한 명 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울리진 않거든. 어떻게 해야지 울리냐면 모두 같이 밥 열심히 먹고 같이 뚱뚱해져야 돼. 평균적으로. 그지? 그럼 이 상황을 9로 나눈 게 사실 뭐냐면 생각해봐. 시험을 9번 봐요. 시험을 9번 본 다음에 9번 시험 다 더해서 9로 나눠. 이해가 돼? 그럼 시험 한 번 점수가 나오는 거니? 시험 한 번 볼 때 평균 점수가 나오는 거니? 평균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누구다? X가 아니라 X바란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한 명짜리 몸무게는 그런데 여기에서 n이 9인 한 반의 크기가 9명인 추출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X바라는 녀석이 생길 텐데 X바라는 녀석이 쫓아가는 건 알고 있어. 그지? 평균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대로 60을 쫓아갈 거고요. 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 기억하라 그랬지? 자, 루트 n이 3이잖아. 3분의 6이 얼마야? 2. 그러니까 2의 제곱. 이걸 쫓아가는 상태에서 아이들의 몸무게가 평균적으로 61kg 이상 나가야 L배에 벨이 울린다고. 이해가 돼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쵸? 여전히 근데 X바가 61보다 크가신 확률은 계산 못해. 무조건 무순화 가야 되는 거야. 표준화 가야 된다고. 근데 얘 가지고 표준화해? X바 가지고 표준화해. X바 가지고 표준화하는 거야. 그러면 P Z로 바꾸고 61에서 60을 뺄까? 1이야. 그걸 2로 나눌까? 그럼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0.5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마지막 순간에 또 뭘 그려? 코끼리를 쳐먹은 부하뱀을 쓱 그려요. 0, 0.5. 이거보다 큰 쪽이니까 아마 요렇게 될 확률을 계산해 달라는 얘기야. 아마 여기가 0.1915란 게 표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0.308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더란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지? 자, 다시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이 박스 문제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거야. 박스 문제는 한 방에 549kg가 이상 될 엘리베이터 통째로의 무게에 대한 정보는 분포는 안 알려주고 시작하니까 한 개당 단위로 환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한 개당 단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게 X야? 아니면 엘리베이터 9명 무게야? 아니면은 X바야? X바란 얘기야. 한 개당 단위로 환산한다는 얘기는 평균적 한 명의 무게. 한 개당 단위 자체가 X바를 의미한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게 시킬 겁니다. 잠깐 기다려봐. 하나 더 가자. 하나 더 가. 여기 맞풀 개념 익힘 9번 있는데 359페이지. 여기도 중요하거든요. 요 두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다가도 상단의 빈 공간에다가 제목과 솔루션 일단 박아 볼게요. 그죠? 이 359페이지를 해결하려면 선생님이 평소에 항상 얘기하던 두 가지 팁을 갖다가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확률이 먼저 제시된 문제입니다. 확률이 먼저 제시된 문제면 무슨 문제라 그랬지? 확률이 먼저 제시된 문제다. 무슨 문제라 그랬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요. 확률이 먼저 제시되면 무조건 무슨 문제? 최저 합격점 문제. 기가 막힙니다. 이거 최저 합격점 문제란 얘기야. 최저 합격점 구하는 문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거는 약간 산수를 편하게 해주기 위한 작업인데 이거는 통계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수학 상하할 때도 했었던 얘기고 수학 원투 할 때도 할 얘기고 미적분 할 때도 계속해서 할 얘기야. 수학할 때 좀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자, 어떤 부등식이 출현했을 때 말이야. 그거에서 최대값 구하라, 최소값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최값 구하란 문제. 그러면 이게 저거보다 큰 어쩌고 저쩌고를 만족하기 위한 최값을 구하여라. 이러면 골치 아파져 버리거든. 그지? 그럼 그럴 땐 그냥 어떻게 푸는 게 속이 편하다 라고 했어? 아니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 있었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부등식을 마중하는 n의 최소값이야 대값이야? 소값은 얼마가 돼야 돼? 16 돼야 되잖아. 그지?
문제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을 거야. 좀 있으면 보일 거야. 그지?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부등식을 만족하는 최값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같을 때 넣고 풀으라니까. 그냥 같을 때, 이 꼴일 때, 이거일 때로 그냥 일단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팁을 갖다가 생각해 두시면서 문제를 볼게. 근데 그냥 729번으로 가자. 밑에 있는 어려운 문제, 발전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읽어보자. 어느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 한 개의 길이, 밑줄 치자. 제품 한 개 길이 밑줄 X, 확률 변수 X. 항상 확률 변수 찾아놓고 시작해야 돼. 자, 그 녀석이 근데 140에 20 정규분포 따른데 X는 따른다 정규분포 140에 2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기계에서 이미 추출한 N개짜리는 X바가 되겠지. 항상 이제부터는 문제 풀 때 X의 분포 알려주잖아. 그럼 X의 바의 분포 있지? 그 녀석도 미리미리 공식을 다 아니까 써놓고 시작합니다. 항상 이제부터. 자, 평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 루트 n분의 20. 이거의 통으로 제곱으로 예쁘장하게 써두세요. 항상.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P X바가 135보다 크가실 확률이 0.9332보다 작가실 n의 최대값을 찾으래. 이거 일단 이 말 자체가 이해가 되니? 아예 커졌다 작아졌다 아주 난리도 아니여. 너무 헷갈리잖아. 그치? 다시 읽어볼게. 한글로 읽어볼게. X바가 13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9332보다 작거나 같을. 뭐 크거나 같을 근데 작거나 같을? n의 최값을 구해달래. 너무 헷갈리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가라는 얘기인데 우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여기 있는 0.9332는 제품 하나의 길이니 아니면 센티미터니 아니면 n을 뽑았을 때 평균 길이니 아니면 몸무게니 아니면은 개수니 아니면은 키니 아니면 부피니 아니면 넓이니. 이 0.9332의 주체는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 다시 여기 있는 0.9332라는 녀석의 주체 또는 주어는 길이니 센티미터니 미터니 아니면 킬로미터니 아니면 몸무게 킬로그램이니 그람이니 부피니 질량이니 아니면은 뭐 넓이니 면적이니 뭐야?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돼? 다시 0.9332의 주체는 길이야 넓이야 부피야 확률이야. 확률이라고 이게. 0.9332 이거 뭐야? 주체가 확률이야. 주어가 확률이란 생각이 들어야 돼. 확률이 먼저 나왔지.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최저 합격점 문제라고. 다시 평소 우리가 풀던 문제는 수르륵 쭉쭉쭉 과정이 돼서 확률을 마지막 순간에 구하니까 코끼리를 쳐먹은 보아뱅 그림을 마지막에 그렸어야 돼. 하지만 여기는 벌써 확률이 처음에 먼저 제시가 된단 말이야. 문제풀이를 역순으로 가져가야 되는 최저 합격점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돼가지고 코끼리 쳐먹은 보아뱅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럼 0.9332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를 너희가 좀 봐줄 수 있어? 얘들아? 0.433이 보여? 그지? 거기가 어디쯤 된대? Z값 1.5에 대해서 여기가 0.433이고 그럼 여기가 0.5라는 생각이 들겠는데? 야, 기가 막히네. 그지? 아니야? 맞는데? 맞잖아. 그러니까 이 0.9332를 P, Z가 누구보다 1.5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영역을 다 체크하면 저 녀석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란 얘기지 지금. 이만큼. 그지?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그래서 오른쪽은 Z로 변환을 했는데 왼쪽은 아직까지 X바로 남아있단 말이야. X바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Z로 표준화를 시켜야 되죠. Z로 표준을 해보면 P, Z 되고요. 이렇게 되고 135를 145로 빼면은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5를 20으로 나눠야 돼? 루트 n분의 20으로 나눠야 돼? 루트 n분의 20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루트 n분의 20 분의 135, 140 빼니까 마이너스 5 요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자, 아직까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요거는 산수 한 줄을 더 갈게요. 그러면 Z 크가 이게 4분의 1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루트 n이 업어치기로 올라간 녀석이야. 그지? 근데 그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P Z가 1.5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이제 읽어볼게. 주어는 Z로 다 표준화를 시켜놨어. 근데 말을 읽어보면 개빡셈. 이해가 잘 안 돼. 뭔 얘기냐면 Z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Z가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보다 작거나 같을 n의 최값을 구해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바꿔? 잘 모르겠으면 이 꼴이라고 바꿔놔. 근데 이 꼴이 되려고 해도 생각해봐. 1.5보다 작은 전체의 확률이랑 Z가 누구보다 커질 확률이 같아지겠니? 그치? 이게 대칭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5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같을 때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이 얼마가 될 때? 마이너스 1.5가 될 때 같아질 거라고. 약간 뿔뿔로 바꾸고 넘어가면은 루트 n이 6이 될 때가 더 베리 포인트란 얘기야. 바로 그 순간. 일단 n은 자연수니까 양변 제곱하면 n은 얼마 될 때야? 36 될 때야. 그지? 자, 일단 이거를 답이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받아들였나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어떻게 놔두고 풀어? 같다고 놔두고 풀어. 근데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욕할 겁니다. 아니 선생님, 서술형에도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객관식은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거야. 자, 서술형 풀이를 소개해 줄게. 서술형 풀이를 잘 소개해 줄게. 느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n의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니? 아니야, 최대값이야? 그러면 최대값으로 바꿔. 최대값이야. 답지에도 어떻게 써? 객관식 풀이랑 똑같이 풀이를 쓰세요. 근데 최대값이 되려면 이게 36쪽이 큰 거야, n쪽이 큰 거야? 아니, 문제가 바뀌진 않을 거 아니야. 빨리.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n쪽이 크다는 얘기야, 36쪽이 크다는 얘기야. 36쪽이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지? 그래서 이게 답이다. 이렇게 쓰면 서술형 풀이가 딱 되는 거야. 그럼 그걸 또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제대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아? 제대로 풀려면 다시 볼까? 자, 다시 제대로 풀려면 문제에서 코끼리 처먹은 보아뱀 한 다음에 1.5보다 작거나 같은 이만큼이 0.933인 걸 알고 있어. 그지? 그건 방금 해놓은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쪽이 더 작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0 돼가지고 만약에 마이너스 1.5보다 큰 쪽이라면 933이가 똑같을 거야. 맞아? 근데 그거보다 왼쪽이 더 어떻게 하고 싶어? 작고 싶지.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n이라는 게 요 마이너스 1.5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좀 더 왼쪽에 있어야 돼?
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 들어? 그럼 요 오른쪽에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거지. 그지? 마이너스 던지고 4 곱해서 그게 이거지. 그게 이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엄밀하고 정확하게 풀려고 해도 서술형 풀이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풀면 여러분들이 헷갈린다고. 그래서 제발 이렇게 풀어. 어떻게 하라고? 모든 수학에서 다 쓸 수 있어. 수원, 수투, 미적까지 다 쓸 수 있다고 수학상화에서도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했었어. 부등식을 만족하는 최값을 구하라고 하면 골치 때리지 말고 그냥 어떻게 풀어? 일단 같을 때 놔두고 풀어. 서술형 답안은 답에 끼워 맞춰도 무방하다. 기가 막히다 이게. 훨씬 이해가 빠르고 정확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바로 연습을 하고 좀 쉬어야 되거든. 지금 726번이랑 아닌가? 잠깐만. 726번을 풀어. 이게 박스 문제야. 그 다음에 727번 이게 요거 문제야. 이렇게 두 개 문제에 연계된 유제 하나씩을 풀고 쉴게요. 자, 365페이지를 피시면 돼요. 365페이지에 보면은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있는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수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걸 통해서 X랑, 그러니까 전교생의 분포와 X바, 각반 평균들의 분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수학적 관계는 설정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있었던 문제들은 X를 가지고 X바를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문제들이었거든.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실존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걸 하는 상황은 실존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얘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교생의 성적을 다 알고 있어. 아니면 전 국민의 성적이랑 전 국민의 키와 몸무게의 성질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은 표본, 샘플링 한 녀석을 굳이 샘플을 뽑을 필요가 없지. 모토로 뽑아. 전 국민 걸 다 알고 있는데.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관계만 설정한 거지 실존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진짜냐면 이렇게 가는 거 있지? X바 샘플만 몇 개만 조사해보고 그걸 이용해서 전 국민의 또는 전교생의 성적이나 키와 몸무게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부터 하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얘네들 사이의 관계만 설정한 거고 이거 실존 상황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추정이라고 합니다. 추정.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키와 몸무게를 나라에서 재간 적이 있나요? 물론 여러분들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매년 체력 검사라든지 아니면 신체 검사 같은 걸 하지.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해, 전수조사를. 하지만 정대 같은 경우에는 틀딱이잖아요. 이제 누구도 내 키와 몸무게를 궁금해하지 않아. 왜냐면 나도 내 몸무게가 너무너무 쳐다보기도 싫거든. 근데 너무 신기한 점은 통계청에 가보면 내 몸무게를 통계청에서 가져간 적이 없거든. 근데 내 몸무게에 20대 남자 평균 몸무게와 분포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한 걸까 이거?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정대가 20대 남자란 얘기지. 미안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몸무게를 나라에서 재간 적이 없단 말이야. 그지? 아니면 또 이런 거예요. 몇 명만 조사해보고 국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대표적으로 여론조사 같은 게 있어. 그지? 자, 여론조사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본 적 있죠? 선생님도 여론조사 전화가 정말 일주일에 2-3개씩은 받거든? 전화 딱 받는 순간 여론조사 어쩌고저쩌고 탁! 바로 끊어버리지. 그지? 그럼 나에 대해서 내 의견을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하지만 뉴스를 보면 내 의견은 조사해 간 적도 없는데 근데 20대 남자의 요즘 정치 성향이 어떻다든지 어떤 원전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떻다든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내 생각은 이런 게 막 나와 있어. 20대 남자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한 거냐 이거야.
그지?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것과 이것, x와 x바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거를 찾았을 때 이거를 역추적하는 거, 이거를 추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이게 실존하는 상황이죠. 무슨 얘기야? 여론조사를 해. 근데 한 100명, 200명을 해. 100명, 200명만 돼도 생각보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거야. n이 충분히 큰 거야. 또 마음에 안 들지 지금. 충분히 크다는 말 자체가. 그래도 받아들여야 돼. 어느 정도 충분히 크게 샘플 조사를 하면 볼넷 녀석이랑 굉장히 유사한 정규 분포를 따라갈 거란 얘기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유도를 해볼 텐데, 이거는 유도가 가능합니다. 자, Z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읽어보면 0부터 1.96 Z 값일 때가 0.475가 돼요. 0.475.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요렇게 양 사이드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라고 하면 0.475가 2배 된 녀석이 돼. 그래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P Z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아진 확률은 0.475의 2배인 0.95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 표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Z바가 Z 절대값이 1.96보다 작아지면 원래는 Z가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보통 95% 정도로 믿을 만한 확률을 가진다고 얘기를 해요. 자, 95% 정도로 마이너스 1.96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1.96 사이에 Z가 있단 얘기야. 근데 Z는 X바 기준으로 따지면 X바 마이너스 M을 갖다가 누구로 나눈 거야? 이 녀석의 표준편차 누구야? X바의 표준편차니까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될 거야. 그지? 자, 양변에 이 녀석을 곱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96에 루트 M분의 시그마 크가 X바 마이너스 M 1.96에 플러스죠.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안에 들어갈 확률은 95%야. 그거는 표준 정규 분포로 계산된 거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우선 이게 마이너스가 절로 가고 이거 마이너스가 일로 가니까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면 내가 여기를 X바 마이너스 M이라고 안 쓰고 M-X바라고 써도 돼. 그치? 여기를 M-X바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X바를 양변에 넘길 수가 있어. 그러면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 부터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사이에 실제 전교생의 평균이지 이게 모평균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 이거를 95%의 신뢰도를 가진다고 얘기를 해. 요 안에 진짜 전교생의 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란 얘기야. 그지? 다시 95%의 신뢰도를 가지면서 실제 전교생의 평균이 요 사이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왜 M을 유추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교생의 평균을 다 조사했어? 아니면은 전교생 너무 많으니까 우리 반만 할까? 우리 반? 일반 평균만 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빠진 녀석이라고 생각해. 이상한 숫자라고 보지 말고 조금 빠진 거. 그리고 일반 평균보다 조금 더해진 거 사이에 전교생의 평균이 있을 거라고 추정해 보는 거야. 다 맞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로? 95% 정도로 맞는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이 95% 신뢰도고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한 개 더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99%의 신뢰도로 추정하는 건데 그거는 Z값이 다 표준 정규 분포 가지고 읽은 거니까 X바 마이너스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전교생의 평균이 있다고 예상하면 이거를 99%의 신뢰도로 전교생의 평균을 일반 평균에서 찔끔 빠진 거, 일반 평균에서 찔끔 더해진 거 사이에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계산법이 돼요. 근데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책에서 주어줘. 책에서 주어줘. 공식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자, 근데 의미 파악을 좀 천천히 해야 되거든. 우선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일반 평균이 60점이 나왔다고 칠게. 그지? 그러면은 우리 반 평균이 60점이면 전교생 평균은 아직 계산이 안 됐어요. 1반만 먼저, 여러분들 반만 먼저 샘플 조사를 한 거야. 그랬더니 평균이 60점이 나왔어. 그것만 가지고 봤더니 전교생의 평균은 한 55점부터 65점 사이에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야. 수직선 사이에서 우리가 예상한 55부터 65까지 요 사이에 구간이 있죠. 요 바운더리, 범위. 그거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를 뺀 몇 센치? 10cm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어.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추정한 범위 있지. 범위의 구간의 길이라고 보는 거야. 그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L이라고 하고, 그지? 자, 똥 플러스 거시기에서 똥 빼기 거시기면 여기랑 여기는 얼만큼 차이 나냐면 똥은 똑같고 거시기만 두 개 있는 거지. 거시기 두 개. 그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써. 2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공식처럼 쓰는 겁니다. 공식처럼. 자, 벌써 95, 99% 요거 신뢰도가 아주 유명한 두 녀석이거든.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자, 95% 신뢰도 가지는 추정에서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뭐만 두 개 있는 거야?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만 두 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99% 추정 유명한 녀석이야. 이 녀석에는 실내 구간의 길이 L이 2 곱하기 뭐라고 하면 돼?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저 녀석만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95%도 있고 99% 추정도 있는데 뭐 70%, 80% 추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때에 따라서 이 K값이 좀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 이 K값은 결국 어떤 값에 해당한다? 표준화된 Z값에 해당한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써둘까요? K값은 이제 누구다? Z값에 해당한다. 표준화된 값에 해당한다. 요거를 우선 알고 계세요. 이거 다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 하는 내용은 36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야. 367. 자, 근데 이제 367도 벌써 지나갔어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표를 하나 그릴 건데, 얘들아. 표를 하나 그릴. 너네들 지금 보니까 추정의 대표적인 게 지금 95% 신뢰도로 추정하는 게 있고 99%로 추정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어디다 적으시냐면 이런 거를 365페이지 추정 제일 앞에다가 적으세요. 그냥 지금 추정하는데 여기다가 다 써. 여기다가 쓰는 거야. 여기다가. 자, 질문이야. 우선 대표 신뢰도 95%랑 99%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좋은 거니 그러면? 너네들이 봤을 때 어느 게 더 좋아 보여? 현서가 어느 게 더 좋아 보이니? 99가 딱 봐도 더 좋아 보이지? 그지? 진짜 99가 더 좋은 거야? 한번 알아봅시다. 한번 알아봐요. 자,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라고 불러.
그지? 여러분들이 맨날 쓰는 카드가 뭐야? 신용카드야. 그지? 신용카드를 신용 불량자들 있잖아. 돈 빌리고 돈 안 갚은 사람들한테 카드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부모님 카드긴 하겠지만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은행 가서 계좌를 틀려고 하든 돈을 좀 대출을 받으려고 하든 이 녀석이 신용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그 녀석이 믿을 만한 녀석이어야지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신뢰도 당연히 어떤 게 좋은 거야? 높은 게 좋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신뢰도의 측면에서는 95% 신뢰도는 신뢰도가 낮은 거야. 99%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 99%는 신뢰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건데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지금 여기서 요거 가지고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 자체는 어느 게 더 긴 거야? 99%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더 긴 거야. 95%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고 이게 짧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고 짧은 거의 의미가 뭐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반 평균이 60점이야. 자, 우리 반만 성적 조사를 했다 그랬지 다른 반 성적은 아직 OMR 카드를 컴퓨터에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다른 반 성적 몰라. 근데 두 명이 예상을 합니다. 한 명은 정대고요. 한 명은 현석이야. 자, 정대는 예상을 짧게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 반 평균이 60점이니까 내 생각에 아마 전교생의 평균은 한 58점에서 한 62점 사이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죠? 반면 현석이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우리 반 평균이 60점이라고? 그럼 전교생의 평균은 못해도 한 40점부터 한 80점 사이에 전교생의 평균이 있을 거라고 널찍하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널찍하게 예상하는 거는 벗어날 확률이 없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하지만 이런 예상은 날카로운 예상이야? 좀 나이브한 예상이야? 나이브한 예상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예상이라고.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예상이라서 그래서 벗어날 확률이 적고 맞을 확률이 높은 거야. 이거는 아주 날카롭게 무슨 예언자처럼 이렇게 예상을 한 거지. 그러니까 확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건 날카로운 분석이 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자, 지나가다가 밤중에 어떤 사람의 실루엣이 쓱 지나갑니다. 그걸 보고 정대는 저거 보니까 왠지 키랑 몸무게가 좀 커 보이는데 남자 같아. 이렇게 예상하는 거라. 그지? 현석이는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림자가 지나가요. 저 분명히 남자 아니면 여자야. 그치? 그런 예상은 개나 소나 다 하겠다. 강아지 그림자는 아닌 것 같잖아. 그치? 분명히 남자 아니면 여자일 거야. 에이, 이런 예상은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료의 가치 측면에서 보면 날카로운 예상을 해야 좋은 거라고. 어느 게 더 날카로운 예상이야? 95%가 더 날카로운 예상이 되는 거야. 이런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적중이 돼도 의미가 없어. 바운더리를 크게 예상하는 건. 맞아?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했었던 99%가 더 좋다는 얘기가 조금 깨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까? 이거 이제 95%가 더 좋은 거야? 99%가 더 좋은 거야? 이제는 95%가 더 좋은 거야? 아니야. 신뢰도는 높은 게 좋지. 하지만 구간의 길이는 짧은 게 좋은 거라고. 그치? 이거는 뭐가 더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없는 거야. 서로 간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파악할 때나 여론조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대략 많이 쓰이는 신뢰도가 95% 신뢰도 또는 99% 신뢰도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갑시다. 그죠? L과 N 사이의 관계예요. 여기에서 전제 조건을 깔게요. 신뢰도는 고정시켜두세요. 신뢰도는 고정시켜둡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을 보시면은 L에다가 2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L과 N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신뢰도가 고정됐고 그 다음에 자료가 똑같은 자료다. 아니면 충분히 좀 한다. 여론조사를 충분히 한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L은 지금 여기에서 있는 값이고 N은 지금 요 루트 안에 분모에 있는 값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든 상황으로 갈게요. 우리가 L 길이가 있습니다. L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한 10cm라고 할까? 근데 그때 한반 인원수가 3명이에요. 그죠? 그런다고 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L 길이를 반으로 줄이고 싶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분의 1 L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5가 줄어드는 거야. 날카로운 예상을 하고 싶다는 얘기지. 날카로운 예상을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 N 다시라고 칠게요.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하면 구간의 길이가 줄어들까?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걸 줄이려면 이거를 더 크게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반만큼 줄어들었으니까 2배만큼만 크게 하면 될까? 몇 배 해야 되겠어? 4배 하셔야 된다는 생각 들어? 아, 그러네. N-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3에다가 2의 제곱배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이제 4n이 들어가면서 루트 안에 4n이니까 루트 4가 나가면서 2분의가 되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어? 아, 이런 관계에 놓인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L과 N 사이의 관계는 결론입니다.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인데 그냥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제곱의 반비례 관계다. 이거 별표 3개짜리. 자, 요 하나의 개념까지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론조사 전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봤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아. 뭐 한국 리서치, 서울 리서치, 뭐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리서치야. 코리아 리서치, 현석 리서치, 정대 리서치, 효령 리서치, 뭐 리서치 여론조사 기관들이 엄청 많잖아요. 걔네들이 회사니까 이제 돈을 엄청나게 벌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같은 이런 선거철이 아닌 시절에는 여론조사 별로 할 게 없어. 근데 선거철만 되면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신문사와 방송사에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죠?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뢰도를 떨어뜨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신뢰도는 높이면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구간의 길이는 날카롭게 예상해야 되니까 구간의 길이는 짧게 가져가고 싶어.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를 동시에 취하고 싶단 말이야. 2마리 토끼를 다 가져가는 게 제일 베스트 아니야? 그지? 아니, 그래야지 사람들이 아, 저 여론조사 결과가 좀 믿을만 하구나. 돈 좀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뢰도를 낮출 수는 없고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료를 가치를 2배만큼 올리고 싶어.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를 반만큼 짧게 하면 자료의 가치가 2배만큼 올라간다고 치자. 그지? 그러면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돈을 여론조사 한다고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제 비용을 써야 되겠지. 돈을 써야 돼. 근데 사실
통계 수학이 완성된 여론조사 표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 결과는 쭉 나오게 되어 있어. 그지? 그럼 실제로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여론조사 다 입력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돈은 실제로 어디에서 비용이 발생하냐면 여론조사 직접 전화를 걸어야 돼. 여론조사 기관들이 전화를 계속 너네들한테 걸어야 돼. 그지? 근데 생각해봐. 자료 고작 2배만큼 좋게 만들자고 결국 전화를 몇 통을 더 돌려야 되냐면 몇 배만큼 더 돌려야 되는 거야. 2배 좋게 하자고. 돈은 몇 배로 써야 돼? 4배로 써야 되는 거야. 전화를 4배만큼 더 걸어야 되고 여론조사 그 전화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만큼 4배만큼 더 써야 된다는 얘기야. 제곱만큼. 그지?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아? 돈이 제곱만큼 더 드는데? 그지? 그럼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떻게 해버려? 선거철이 되면 여론조사 의뢰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조사는 똑같이 하는데 구라를 치는 거야. 뻥튀기를 하는 거라고. 실제로는 100명한테만 전화를 걸고 800명한테 전화했다. 1600명한테 전화했다. 라고 구라를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비용은 아끼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면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통계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주작이 가능합니다. 주작이 가능해. 조작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통계를 항상 믿지 말라고 하는데 통계의 오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주작하는 게 가능해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여론조사를 다 믿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현대사회를 살아나가는 지성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아니면은 여론조사에 휘둘리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에 똑똑한 생각, 그 다음에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현서가.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아는 게 많으려면 뭘 열심히 해야 되겠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돌아다니는 카더라 소식들 있지. 뭐 누가 이렇대, 누가 저렇대. 귀만 팔랑팔랑 거려요. 뭐 생윤을 선택하는 게 좋대, 물리가 낫대, 뭐 이러면서 다 믿지 말라고. 그지? 아는 게 많아야 돼. 공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지성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일단 지식이 많아야지.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건 알지.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일단 지식은 많고 나서 봐야 되는 거야. 지식이 없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물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지혜롭다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아는 게 많아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눈탱이 안 맞는다.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야. 됐어? 됐지? 그럼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이제. 설명할 건 다 했거든? 요 1.96이나 2.58 저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없긴 없는데 문제 풀려면 조금 뭐 알기는 해야 돼. 자, 우리는 페이지 3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딱 4문제만 더 풀면 돼요. 개념 익힘 2번. 자, 어느 공정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무게 밑줄, 스마트폰 무게, 핸드폰 무게 밑줄, 확률 변수 x. m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M 따르는데 잠깐만 400개만 생산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400개만 해봤대. 400개만 해봤더니 지금 평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일단 400개가 한반 인원수란 얘기야. 표본의 크기 400이란 얘기야. 걔네들의 평균은 X, expectation X입니까? X 바입니까? X 바가 540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거 400명 한반 인원 걔네들만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 540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표준 편차가 20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표준 편차 20은 엄밀하게 따지면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400개만의 표준 편차잖아. 그래서 원래는 S가 맞아요. 표본의 표준 편차. 하지만 이 뽑은 거 자체가 400개면 생각보다 샘플을 많이 뽑은 거지. 충분히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값이 누구랑 똑같다고? 시그마랑 똑같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데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귀찮잖아. 문제에서 제시된 표준 편차가 표본 표준 편차인지 모 표준 편차인지 고민하지 마세요. 문제에서 표준 편차 얼마다 알려주면 무조건 그냥 뭐라고 해버려? 시그마라고 해버려.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한 번에 알려주는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써놓습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공식 적용하면 루트 400분의 20이니까 뭘로 줄어드는 거야? 1로 줄어드는 거야. 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95%의 신뢰도를 가진 채로 추정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또 이게 있을 거예요. 단 보시면 P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 사이가 0.95다. 그게 95% 얘기하는 거야. 공식을 다시 써줘야 되나 혹시? X 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전교생의 평균이 X 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을 걸로 예상하는 게 추정이라고 했어. 그지? 그럼 답은 이거예요. 답은 540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지금 1인 거를 찾아놨으니까 마이너스 1.96부터 540 플러스 1.96 요 사이에 있을 거라고 한 게 답이야. 뭐 계산을 안 했지만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야. 공식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였죠? 자, 이제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여기가 나오게 돼요.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돼. 자, 개념 익힘 4번으로 넘어가 봐요.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만든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아이스크림의 무게 밑줄 치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무게 X입니다. X. 표준 편차는 4g인가 봐. 그럼 시그마가 4인 건 알겠어? 정해져 있고요. 아이스크림의 무게를 95% 신뢰도를 가진대요. 똑같이.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추정한 구간이 이렇게 된다고? 어디 갔어? 추정한 구간이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 A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M 이렇게 돼가지고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문제에서 B-A가 뭐 이하라고 나와 있어요. 0.4 이하. 잠깐만 B-A가 뭐야? 자, 우리 반 평균 60점인데 58점부터 62점 사이에 전교생의 평균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잖아. 그지? 여기서 이거 뺀 거 몇 센치야 지금? 4cm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실내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거야. 필기부터 먼저 하세요. B-A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야? 바로 L이다, L.
맞아, 아니야? 맞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양 사이드로 가야 되니까 2배에 지금 95%니까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문제에서 이 녀석을 얼마 이하로 하고 싶대? 0.4 이하로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쵸? 우리 요것만 계산해내면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근데 문제에서 시그마는 얼마야? 4지? 4 집어넣어요. 루트 n만 넘어가고 0.4가 1로 올 수 있을까? 그치. 그러면은 루트 n은 크가신 거야. 누구보다? 2 곱하기 1.96 곱하기 시그마는 4고 이 녀석을 0.4로 나누셔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는 내비두고 1.96을 0.4로 나누면 대략 4.9? 4.9 괜찮아? 4.9? 여기 4.9거든? 4.9? 4.9? 4.9? 그러면은 루트 n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게 이제 8을 곱하면은 얼마 되는 거야 이거? 계산이 안 되는데? 39.2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8을 곱한 거야. 39.2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n 값은 양변을 제곱한 거니까 39.1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을 실제로 계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푸는 실제 문제는 이런 계산을 안 하게 되어 있어. 일부러 선생님이 개념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밑에 있는 문제는 산수가 훨씬 쉬운 문제만 알려줄 거야. 근데 39.1을 계산을 제곱을 하면 1536.64 아이고 1536.64가 된대. 그지? 이거보단 커야 되거든. 근데 얘들아 사람이 0.64명 있니? 이러려면 지금 현석이를 지금 토막살인 해야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되니까 N은 최소 몇 명? 1530? 그치. 1537명. 이렇게 한반 인원을 1537명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아이스크림이니까 아이스크림 개수를 1537개 이상으로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쵸? 5번 문제로 넘어가서 5번에다가 별표 치고 제목부터 박아줄까? 아까 했던 얘기인데 여기 문제부터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L과 N 사이의 관계예요. 방금 여기 적혀 있었는데. 자, 다시 얘기할게요. L과 N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 그냥 반비례? 제곱의 반비례.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지? 자, 이 문제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표준 편차는 4인 걸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가 알파 퍼센트래. 신뢰도 알파 퍼센트 밑줄 치시고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신뢰도를 고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첫 번째 상황은 n이 16일 때 n이 16일 때 지금 추정한 구간이 m은 a부터 b까지인데 문제에서 b-a 값이 뭐야? b-a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 신뢰 구간의 길이라 그랬지? 그게 L1이라고 칩시다. 그게 1이래요 지금.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같은 신뢰도로 추정한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이 C부터 D 사이일 때 표본의 크기를 구하여라. 두 번째 상황은 N이 얼마인지 몰라. 그지? 얼마인지 모르니까 N1이라고 칠게요. 그때는 C부터 D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D-C인데 이 여기서 D-C도 뭐가 되는 거야? 신뢰 구간의 길이가 돼야 되지? 이거를 L2라고 칩시다. L2가 얼마가 되고 싶대요? 2가 되고 싶대요. 그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써볼게요. 16일 때
L1이 1이야. 그러면 N1일, N2라고 하자, 정대야. 2를 맞춰나가자. 넘버링만 맞춰나갈게. N2일 때는 L2가 지금 2가 된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야. 여기서 1로 갈 때 몇 배 됐어? 2배가 됐지. 그지? 그럼 여기서 1로 갈 때는 몇 배가 돼야 돼? 제곱의 반비례니까 4분의 1배 괜찮아? 자, 엄밀하게 씁시다. 2의 제곱분의 1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N2는 16에다가 2의 제곱분의 1을 곱해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지. 몇 명이야? 4명이야. 그지? 자, 4명만 조사하면 끝난다. 이게 바로 그 문제예요. 아까 전에 잠깐 6.2에서 예를 들었던 그 문제 있잖아. 그거 자체가 문제였다는 생각이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개념 익힘 6번까지 넘어가요. 개념 익힘 6번 문제에다가는 문제 자체를 별표를 치시면 돼. 문제 자체를 별표를 치세요. 좋은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가 좋아요. 요 정도 참고하신 문제는 거의 학교 시험에 거의 단골 출제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러잖아. 그지? 딱 봐도 참고진 문제거든. 아, 요런 거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자, 아무튼 뭐 정규분포에서 모집 정규분포 사실 x는 뭐 이게 정보들을 다 써볼게요. 원래 m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죠? 근데 표본이 크기가 n인 녀석을 추출하니까 x바는 따라가요. 정규분포. m은 바뀌어 안 바뀌어? 평균 안 바뀌고 분사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n분의 시그마 제곱 쓰지 말고 항상 선생님이 하듯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통으로 제곱으로 항상 겸손하게 써주시길 바래요. 어차피 표준화 하려면 이걸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추정을 했더니 뭐 m이 a부터 b 사이에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죠? 기억부터 볼게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다. 이거는 영어로 바꿔 쓰시는 게 좋습니다. n이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B-A라 그랬는데 그 B-A 자체가 뭐라 그랬어? 신뢰 구간의 길이 L이라 그랬어요. L. 그지? L도 커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 괜찮아? 그지? 괜찮단 얘기야. 에이, 잠깐만. 우리가 예상을 날카롭게 안 하고 나이브하게 넓게 예상하면 맞을 확률이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이면 신뢰 구간의 길이도 넓어지는 거야.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넓어진다고 좋은 건 아니라 그랬지? 그지? 아무튼 기억은 참. 니은은 누구가 일정하대? 신뢰도가 일정하대. 그지? 그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N1보다 N2가 더 크다는 얘기인데 그때 L1과 L2는 대소관계가 반대로 된다. 작아지냐라는 걸 묻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샘플 조사를 더 많이 하면 표본의 크기가 더 커지면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신뢰도는 고정시켜 믿을 만한 상태에서 날카로운 예상이 가능하다 그랬지? 그지? 에이,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n과 l 사이의 관계는 제곱의 반비례인데 제곱은 둘째 치고 반비례하는 거 확실하잖아. 그지? 아, 그러니까 이게 맞다 이거예요. 니은도 아주 좋은 얘기죠. 그지? 그 다음에 디귿. 신뢰도 일정은 이제 선으로 박아놓은 상태고요. 신뢰도는 고정시켜놨다는 얘기고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리면 n이
2n으로 늘어나면, 그지? L값, B-A, L값은 2분의 1 n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았어? 틀렸어? 아, 줄어드는 거 맞긴 맞는데, 그렇게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줄어든다고 봐야 돼? 어떻게 고쳐야 제대로 되겠니? 이거 아니고요. 그죠? 어떻게 된다고 봐야 돼? 미안, L. L이 어떻게 되는 걸로 생각해야지 제대로 된 계산이야? 루트 2분의 L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L은 루트 2분의 1 L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맞는지까지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죠? 리을 알파가 95%래. 알파가 뭐였니 근데? 알파가 95래. 알파가 뭐였어? 아, 신뢰도가 알파 퍼센트니까 이거 알파 퍼센트가 95%란 얘기야. 그러면 신뢰도가 95%란 얘기니까 Z값은 어떤 값을 사용해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단을 읽어봐. 1.96을 사용해야 돼. 1.96. 그때 B-A가 0.5시그마보다 작거나 작은지 이거를 알아보는 거야. 자, B-A가 뭐였어? L이었잖아. L은 어떻게 계산이 돼? 실내 구간의 길이 항상 몇 배? 이쪽 저쪽으로 가는 거니까 2배에 몇 점?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문제에서 시그마 얼마라 그랬음? 문제에서 시그마 얼마라 그랬어? 안 알려줬죠? n을 얼마라 그랬어? n이 얼마라 그랬어? 196이라 그랬지? 그지? 요거 196이 누구의 제곱인지는 알고 있니 혹시? 누구 제곱이야? 14의 제곱이야. 그럼 예를 들어 1.96은 누구의 제곱이게? 1.4의 통으로 제곱입니다. 이게 숫자의 구성상 시험 문제 되게 많이 활용이 돼요. 요거는 따로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96 누구라고? 1.4의 제곱이다. 그지? 그럼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1.96에 196은 이제 14로 나눈 거죠. 그죠? 시그마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10, 0.1, 0.14? 0.14 괜찮아? 0.14. 0.14에다 2를 곱하니까 2 곱하기 0.14의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녀석이 0.28의 시그마인 건 알겠지? 그 녀석이 0.5 시그마보다 작은 거 맞니? 맞지? 이거는 계산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리을은 참이다. 근데 리을은 별로 좋은 보기는 아니야. 계산하는 문제지. 그지? 어디가 좋은 문제다?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엄밀한 판단과 생각의 의식의 흐름.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다. 맞았든 틀렸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꼭 다시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러면 내용 정리 한 번은 다 된 건데 요거 이제 쉴 건데 바로 요 문제들을 한번 선생님이 추천하는 문제들을 간단하게 먼저 이것부터 풀고 쉬었으면 좋겠어요. 733 방금 풀었던 문제들의 다 기본 문제들입니다. 733, 739, 742, 745 이렇게 네 문제 기본 문제긴 하지만 여기는 추정 파트 있잖아. 추정 파트는 정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잘 까먹는 그런 단원 중에 하나거든요. 딱 일주일만 지나도 까먹어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 지금 바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숙제까지 정리를 해줄게요. 숙제가 저번 숙제가 702번까지였다고? 그럼 이번 숙제는 703번부터 786번까지인가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숙제야. 자, 공식 숙제는 이러하지만 비공식 숙제는
똑같이 786번까지야. 몇 번부터? 1번부터. 슬프지만 1번부터. 자, 그렇게 하고 오늘이 확통특강의 마지막 시간이라서 숙제할 시간이, 그죠? 숙제를 봐줄 다음 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숙제 열심히 하다 가시고, 여기부터 해, 여기부터. 그 다음에 정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오늘이 이제 1월의 거의 마지막 날이죠. 요거 특강이 끝났어요. 근데 2월 1주차 에는 여러분들이 핵교를 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막 건드리지 않을 텐데, 2월 2주차, 3주차, 4주차에는 특강은 끝났으니까 없고 정규 수업은 저녁 수업이니까 하는데 학교도 안 가고 특강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놀자판이 되겠죠. 그때 놀지 마시고 오후에 선생님이 따로 보충을 부를 겁니다. 이때 보충 때 뭐 할 거냐면 수원 빵꾸 난 사람 많죠? 확통 또는 기아 빵꾸 난 사람, 이거를 다 채우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시간도 선생님이 지정해 줄게요. 자, 3시부터 6시까지. 6시 15분부터는 정규 수업을 시작하니까. 자, 그러면은 요일은 어떻게 되느냐? 학교도 안 가고 정규 수업밖에 없잖아. 월금반 친구들은 월요일, 화토반 친구들은 화요일, 수토반 친구들은 수요일, 목토반 친구들은 목요일. 주중에 한 번. 날짜를 바꿔도 돼요? 뭐라고요? 날짜 바꾸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업은 없지만 좌절하지 마시고요. 수원 처음부터 끝까지, 확통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수투는 그냥 정규반에서 하고, 선생님이 또 이런 걸 계획했었는데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수원이랑 확통이 끝나면 2월 달에 수투만 보다 보면 다 까먹는다 그랬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결국 당장 필요한 거는 중간고사 범위잖아. 그러니까 수원의 중간고사 범위까지 반띵, 확통의 2항 정리까지 3분의 1, 그 정도는 계속해서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프린트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걸로 나눠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때 막 요런 거를, 이때 요런 거를 막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영상을 보는 사람도 이해가 됐죠? 아무튼 선생님의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쫓아주기를 좌절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확통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